소방설비기사, 전기부터 할지 기계부터 할지 고민되시죠?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전기랑 기계 중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아무 정보 없이 무작정 시작했다가 1년 날릴 수 있습니다. 현직자도 헷갈리는 전기 기계 선택 기준부터 시험 구조, 공부 순서, 쌍기사의 장점, 응시 자격까지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준모TV. 안녕하세요. 합준모TV 황유민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화재 사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전기차, 산불, 대형 건물 등 큰 화재 관련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현대 사회가 발전할수록 건물은 점점 더 크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고압가스, 전기 설비, 위험물 같은 요소들이 많아지면서 화재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자격증을 사람들이 왜 따는지, 전기랑 기계 중에 어떤 걸 먼저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면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이 자격증은 건물에 설치되는 각종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전문가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모두 지을 때부터 화재에 대한 설비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소화기, 비상조명, 비상경보음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법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소방설비기사입니다. 최근 7년간의 응시 현황을 보면 전기 기계 분야 구분 없이 응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법 때문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 법 때문에 이전에는 전기기사나 다른 기술자가 소방안전관리까지 겸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방전담 인력을 따로 두도록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소방설비 기사는 크게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로 나뉘어요. 시험도 전기 따로, 기계 따로 보게 되는 거죠. 전기 분야는 비상조명,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처럼 전기로 작동하는 소방 시스템을 다룹니다. 시험 과목도 암기 위주가 많아서 문과나 비전공자분들, 특히 암기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기계 분야는 스프링클러, 소화기, 펌프, 유체역학 같은 물리 기반의 기계 설비를 다루고 수학적인 계산이나 물리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즉, 이과나 기계 소방 전공자, 계산에 강한 분들께 추천드려요.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암기에 강한 분은 전기, 계산에 강한 분은 기계, 관련 전공자라면 자신 있는 분야, 목표가 쌍기사라면 아무거나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와 기계 모두 따는 쌍기사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기업에서도 두 분야를 다룰 줄 아는 인재를 선호하고 공기업 지원할 때도 전기 직렬, 기계 직렬 둘 다 응시가 가능해서 취업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따면 어디로 취업하냐고요? 전기와 기계 선택 기준을 취업 분야와 연관지어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공사, 감리, 설계 등 소방업체,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쌍기사, 시설관리는 소방전기, 건축설비 관련 및 제조업은 소방기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서 기술사까지 경력을 쌓으면 연 5천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가까운 고연봉도 기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자격증은 정년이 사실 없는데요. 50대, 60대 합격자도 많고 노후형 자격증으로도 인기가 많은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험은 필기와 실기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는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전기, 기계 모두 공통과목 2개, 전공 과목 2개, 총 4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과목 구성은 공통과목 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전기 과목 소방전기 일반, 전기시설 구조 및 원리, 기계 과목 유체역학, 기계시설 구조 및 원리. 비전공자분들께는 소방전기 일반과 유체역학이 가장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용어가 정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이 두 과목의 시간을 집중 배정하셔야 해요. 실기시험은 단답형 플러스 계산 문제가 섞여 나오는데요. 단답형은 반복 암기, 계산 문제는 풀이 공식을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그럼 어떤 과목부터 공부해야 할까요? 전기 비전공자라면 추천 공부 순서는 소방전기 일반, 소방원론, 법규, 전기시설 구조 및 원리, 전기 전공자는 소방원론, 법규, 전기시설, 전기 일반, 기계 분야도 동일한 흐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나의 분야를 먼저 취득하면 공통 과목은 면제받고 나머지 분야의 필기 두 과목만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소방설비기사 시험은 아무나 응시할 수 없는데요. 반드시 응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조건은 이러한데요. 관련학과 4년제 졸업자, 관련 경력 4년 이상 보유자, 학점은행제 106학점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 혹시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고객센터 번호 있어요. 1644-8000번 전화하셔서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사항 말씀하시고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만약 응시 자격이 안 된다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갖추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로 소방설비기사 응시 자격 갖추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과목을 듣고 학점을 누적해서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직장인분들부터 경력 단절 여성, 전공 무관한 분들도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간단하게 고졸 전문대졸이신 분들은 106학점까지 채워주셔야 하는데 여기서 전문대졸 학력이 있으시다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사용이 가능해서 보통 한 학기 4개월 정도로 마칠 수 있고요. 비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복수전공 개념으로 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학점이 48학점이에요. 보통 2학기 8개월 정도로 준비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학습자의 상황이나 목표에 따라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에 대해 전기와 기계 중 어떤 걸 먼저 따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면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국가기술 자격 관련해서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추가로 시험 난이도가 개정이 되면 그때는 진입하고 싶어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 토대로 잘 선택하여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명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는 학주모TV 황유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